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하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습 효과가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정권 속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더욱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가렴주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부자 감세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세수 마련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세금 쥐어짜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확보를 위한 모든 정책을 풀 가동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모든 정책을 풀 가동하기 전에 미리 손을 쓸 필요가 있겠죠. 현명한 자산가라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종부세를요, 바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주택자한테 증여 추진을 권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5, 6년 전, 7, 8년 전에 바로 이런 것을 예측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증여를 추진하니까 증여세 절세하고요, 종부세 절세하고, 양도세 절세하고, 상속세 절세하고, 정말로 수십억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렸습니다. 거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소야대 전국 하에서의 앞으로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도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면 수십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2025년도 금투세 폐지는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법인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정가액, 공정시장가액 100% 적용 후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주택 공시가격 급등은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요, 6월 1일 전에 주택 분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 또는 증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유한다는 것은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보다는 저는 증여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양도하게 된다면요, 양도소득세가 과다가 발생하고요, 양도 후 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마저 발생하겠죠. 그리고요, 양도한 다음에 바로 죽어버린다면요, 엄청나게 양도세와 상속세 동시에 물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각한다면 다시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서울로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막대한 자본적 손실이 발생되겠죠. 따라서 양도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정부의 10만으로도 가능하니까 당분간 중과는 1년 단위로 계속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최대 1세대 3주택은요, 82.5%의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는 항상 시한폭탄이며 해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택 처리가 급선무죠. 처리, 양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소야대 전국에서 모든 법안이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제의를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거부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정말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일이 또 파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증여하는 것이 손익을 판단해 보건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약 400여 건 수록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쌓여질 겁니다. 더 많이.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택이 2주택, 3주택 그 이상이 된다면 주택에 대한 증여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를 통한 수중인의 세금 납부 대책까지 마련해 준다면 아주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증여세를 줄이거나 부담부 증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양도세 부담, 상속세 부담,
납세 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단순 증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와 취득세를 바로 단순 증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편안하게 수증이는 자녀니까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미성년자라든가 어린 자녀한테 줄 때는 증여세나 취득세를 낼 수 없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단순 증여를 통해서 납세 대책을 세워줘야만 편안하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하기 전에 아파트 가격 조절을 통해서 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조절하게 된다면요. 시세 대비 플러스 하나에서 10% 내외에서 저가로 평가해서 낮은 가격으로 증여해서 증여세 절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시세를 반영하지만 보통 시가는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90%에서 1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대출금리가 높다, 그러면 점점 그 감정가액은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30억 원짜리 시가 아파트를 27억 원 정도에서 33억 원까지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7억 원으로 3억 원 감소해서 평가했다면 증여세만 무려 1억 2천 줄일 수 있고요. 취득세도 1200만 원을 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증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절세, 양도세 절세, 증여세 절세, 상수세 절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절세 모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녀한테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세금 납부 자산으로 순자산을요 자녀가 쓰지 못하고 부모님이 대신 활용하는 그 수렴청정 증여 약정을 맺는다면요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부모님은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3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8억 원에 있는 상태에서 자녀 가족한테 단순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27억 원으로 감정평가받아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5억 5천, 자녀 배우자한테 5억 1천, 배우자는 바로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손자녀 2명한테 각각 8억 2천, 성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자녀 부부는 각각 9천만 원이고 손자녀 2명은 그 세대승려 할증세 30% 포함해서 각각 2억 2,23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1억 80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 7억 3,260만 원의 세금을 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세보증금 18억 원으로 납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금 7억 3,260만 원 납부 무려 10억 6,740만 원이 남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아파트 증여 시 그 증여 약정을 체결하죠. 콘스탄트 김에 바로 수렴청정 증여가 되겠고 증여 후 아파트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 전적으로 증여자가 행사하게끔 약정을 맺고 이를 어길 때는 증여 취소를 한다면 증여하고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평생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자녀 가족의 10억 6,740만 원을 가수금으로 활용해서 자산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할아버지가 대표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수금도 추가적으로 할머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20억 원을 넣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도요.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도 조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폭탄 전에 증여가 반드시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하고 건물의 기준가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꼬마빌딩이 아니라 아니면 거주빌딩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요. 다시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세금 폭탄에 노출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어떻습니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세금우산, 그 다음에 투자우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는요.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저한테 3만 원 입금해 주시고 성함하고 그 수강 해자, 세미나 참석 일자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나 약도죠. 강남역 5번 출구 197m 부근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여소야대 전국 하에서의
정말로 현명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증손자까지 한다면요 4대를 잇는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 정책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프린을 통해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